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기분 좋은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액으로 대박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투자할 돈이 없다는 것이 대다수 분들의 생각이죠. 따라서 투자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일반 투자자분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틈새 투자처를 찾아보면은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적은 돈으로 돈 되는 부동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적은 돈으로 매입 가능한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 부동산 투자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부동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해서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들 부동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해당 기관이 보유와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라든가 또는 놀리고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인들에게 매각하거나 임대를 합니다. 이들 국공유 부동산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입지와 부동산 상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거래 가격보다 아주 싸다는 점입니다. 국유 부동산의 경우에 국유재산법에 의거해서 시가를 참작해서 예정 가격을 결정하는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체에서 평가를 의뢰해서 매각 또는 대부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거의 전례와 같이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통 건물이나 주택은 일반 거래 시세의 20%선 또는 토지나 거래 기타 재산의 경우는 20에서 30% 저렴한 가격에 공개 매각이 됩니다. 여기서 대부용 부동산이란 단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개인이나 법인에게 일정 기간 빌려주는 것을 바로 대부용 부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건물이나 주택 외에도 지하 상가나 공공상업시설과 같은 사업용 부동산에서 집터나 공장터라든가 농지 등과 같이 다양한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대부료가 일반 시장의 임차 가격보다 매우 싸고 대부 조건도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대부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이고 기관에 따라서 대금의 중장기 분할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공공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상을 하는 A씨는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건축자재 보관을 위해 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되면은 언제나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국공유지를 임차해서 상가격에 대부를 하고 있는 경우처럼 일반 시장 가격의 반값 수준에서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 내의 국유지나 공유지를 사게 매입해서 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공유지 점유권 투자라고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 소유의 땅에 무허가로 지어진 주택 중에
해당 자치구의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소유권을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허가이므로 불법이지만은 자치구 내에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은 점유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격 또한 시중 가격보다 사고 장기 처리의 분할 방법도 가능합니다. 결국 내 자본이 별로 없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주의할 점은 국공유지 점유 토지는 불화계약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잘못 구입할 경우에 토지 불화 대금과 추가 부담금 또 구입 금액을 합하여 일반 분양 금액보다 많은 돈이 투자되는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불화 대금은 사업 시행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해서 정해집니다. 이주비 지급 시점 전에 불화 계약을 끝마치기 때문입니다. 토지 불화 대금을 알 수 있어서 해당 권리 가액을 가늠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개발 국공유지 투자에서는 기존 점유권자가 자치구에 점용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기존의 점유권자는 점용료를 납부치 않고 있다가 이주비 등으로 공제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당 자치구 재무과에서 계약자가 정당한 권리의 유무라든가 점유 면적, 점용료 납부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심지어 일부 자치구에서는 원주민으로부터 최초로 매수한 자는 등기 비용 없이 명의 변경도 해주고 있습니다. 산림청이나 정부 투자기관 등도 우량 매물을 수시로 상값에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빠른 정보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유재산 매각과 대부 입찰에 참가하려면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에 접수하면 매물을 알 수 있고 공개 입찰에 참여하게 돼도 별도의 자격 제한 역시 없다는 점이 유리합니다. 온비드상 입찰은 경매 절차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파는 공유 부동산의 매각 절차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공개 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일정 요건 하에서는 수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국공유 부동산의 매각 정보는 온비드 외에도 각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각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신문이나 또는 시청 재산관리과, 구청 재무과에 문의하면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적은 돈, 즉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돈 없다고 절대 부동의 자세만 취할 것이 아니라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투자처가 보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